안녕하세요.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이번 회차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황진구의 차가운 말에 충격을 받은 윤세영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기절해 쓰러졌다.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소란을 들은 신여진과 최명지가 다급히 뛰어 올라왔다. 두 사람은 윤세영의 몸을 흔들며 큰 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세영아, 정신 차려. 최명지는 급히 윤세영을 흔들었지만 윤세영은 미동도 없이 바닥에 누워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이 고르지 않아서 두 사람은 점점 더 초조해졌다. 신여진은 간신히 숨을 몰아쉬며 급히 구급차를 부르라고 소리쳤고 황진구는 그제야 당황한 듯 윤세영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선 죄책감 대신 혼란과 무기력함이 교차하며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의 시간은 마치 끝없는 악몽처럼 길게 느껴졌다. 최명진은 황진구의 멱살을 붙잡고 내가 우리 세영이를 이렇게 만든 거야. 라며 울부짖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며 차갑게 울려 퍼졌고 황진구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을 할 수 없었다. 신여진은 그를 향해 싸늘한 눈빛을 던지며 너 정말 이기적인 놈이구나. 내가 무슨 권리로 세영이를 이렇게 만들 수 있어? 라며 황진구를 몰아세웠다. 하지만 황진구는 아무리 자신이 처한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순간에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은 부서져 내리고 있었고 그가 무슨 말을 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았다. 병원으로 실려간 윤세영은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의사는 그녀가 극심한 스트레스와 쇼크로 인한 일시적인 실신 상태였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의사는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덧붙였다. 환자분이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만약 충격이 더해지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분들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세요. 이 말을 들은 신여진과 최명진은 서로 눈을 마주보며 복잡한 감정을 감추지 못했다. 신여진은 한숨을 쉬며 세영이에게 더 큰 상처를 주면 안 돼. 진구, 내가 당분간 세영이 곁에 있어줘야겠어. 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말은 황진구에게 단지 그의 책임을 지우려는 의도가 아니라 세영을 위해서라도 황진구가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강한 경고였다. 신여진은 절박한 마음으로 덧붙였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면 세영이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거야. 황진구는 혼란스러웠다. 윤세영과의 결혼을 원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그날 밤 자신의 방에서 윤세영의 얼굴을 떠올리며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그녀에게 한 말이 무엇이었는지, 왜 그렇게까지 거칠게 행동했는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그 순간 알지 못했다. 윤세영의 쓰러짐이 단순한 쇼크 때문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윤세영은 병원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차가운 결의에 찬 눈빛이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황진구. 내가 나를 버리겠다고. 그럼 넌 끝까지 내 손 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그녀의 미소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병실로 들어온 최명지를 향해 눈물을 흘리며 애절한 표정을 지었다. 이모, 진구 오빠가 나를 정말 사랑하지 않는 걸까? 난 정말 죽고 싶어. 그녀의 눈빛에서 진정한 고통이 담긴 듯 보였지만 사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다른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내가 진구 오빠를 다시 내 곁에 두려면 이제 그가 원하는 걸 모두 부숴야만 해. 최명진은 그녀를 꼭 안아주며 세영아,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게 해줄게. 그러니 힘내야 해. 라고 다독였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윤세영이 이미 황진구를 완전히 파멸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을. 며칠 후 윤세영은 병원에서 퇴원했다. 그녀는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지 않았고 오히려 건강한 피부와 깨끗한 머리카락으로 이전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 보였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에는 차갑고 위험한 기운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서 황진구와 구하나가 함께 찍힌 사진을 손에 쥐고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걸 부숴줄 차례야. 그녀의 속마음은 점점 더 교활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날 저녁 황진구에게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곧 사라질 거야. 황진구는 메시지를 본 순간 소름이 돋았다. 그는 즉시 전화를 걸었지만 상대방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황진구는 온몸에 찬바람을 느꼈고 불안한 마음으로 구하나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다. 그는 구하나가 사라진 이후 그녀의 주변을 샅샅이 뒤졌고 그녀의 친구들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아무리 찾으려 해도 구하나는 아무 곳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때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다. 내가 세영이 곁을 떠나지 않는다면 그녀는 무사할 거야. 하지만 내가 끝까지 버틴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다시 듣지 못할 수도 있어. 선택해. 황진구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한 사람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윤세영. 이제 그는 윤세영의 복수심이 얼마나 깊은지를 점점 더 실감하게 되었다. 그와 함께 사라질 구하나의 모습이 그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분노와 절망에 휩싸여 윤세영의 집을 찾아갔다. 그곳에서 그는 의자에 앉아 태연하게 차를 마시고 있는 윤세영을 마주했다. 그녀는 그를 보며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왔네. 기다리고 있었어, 오빠.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볼까?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한편의 냉정한 계산이 숨어 있었다. 한편 구하나의 친구 방울은 하나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다. 하나야, 큰일 났어. 은총이가 심한 우울증에 걸렸대. 요즘 거의 말도 안 하고 밥도 잘 안 먹는다더라. 너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 이 말을 들은 구하나는 충격에 빠졌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신여진의 집으로 향했다. 은총을 직접 만나 데려오기 위해서였다. 내가 꼭 은총이를 다시 데려올 거야. 그 애를 더 이상 저 집에 둘 수 없어. 같은 시각 윤세영은 황진구에게 다시 한번 파온 문제를 꺼냈다. 그녀는 눈물을 머금고 물었다. 정말로 날 떠날 거야? 우리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그녀는 그런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황진구를 어떻게든 자기 손안에 쥐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황진구가 어떻게든 은총을 지키려 한다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다. 황진구는 단호한 표정으로 답했다. 그래. 하지만 은총이는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아니라도 난 그 아이를 지켜야 해. 하지만 결혼은 안 돼. 우리는 여기까지야. 윤세영은 이를 악물며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은총이까지 내가 책임진다고. 좋아. 그렇다면 난 은총이를 이용해서라도 널 내 곁에 붙잡아 둘 거야. 그녀의 눈빛은 더욱 차갑고 어두워졌다. 그녀는 이미 황진구와의 결혼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를 완전히 파멸시키기 위한 더 깊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황진구는 이제 자신이 그녀의 손에 완전히 놀아나고 있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가 깨닫기엔 이미 너무 늦었다. 윤세영의 복수는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는 윤세영의 복수와 황진구, 구하나와 은총이 그리고 신여진과 최명지의 관계와 감정선에 더 깊이 다가가고 각 인물의 내면적인 갈등을 더욱 부각시키며 전개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차 예상 스토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차도 구독과 좋아요, 시청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